제가 바로 시작하시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한번 내려오세요. 사회는 놓아볼까요? 한번 내려주세요. 같이 서서 보시면 됩니다. 나도 하나 들을까? 하나 주세요. 그럼 이쪽도 하나. 그랬다가 나중에 자리 바꾸면. 자리 바꾸면. 제가 요거 드릴게요. 산업기본권 제작. 그냥 서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이크 다 안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및 건설 관련 법안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노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기계 체불을 조사한 결과 103개 현장에 58억 원의 체불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이 2021년 93억 3천만 원, 22년 121억 9천만 원, 23년 160억 2천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저희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입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체불 해결 촉구 건설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로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체불을 언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여야 대표 면담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체불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노동조합은 매년 명절 때쯤에서 체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체불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 왔지만 그래도 올해가 가장 체불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명절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체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저희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을 정부가 국회가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정호 의원님, 진보당 윤정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건설 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법이 제정되어야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체불 걱정 없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법이 제정돼서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불안한 부분에 일하지 않고 체불에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건설노조에는 2만 명이 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 체불이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가장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건설기계 분과위원장이자 분과위원장이신 송찬읍 부위원장 모시고 이 체불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건설기계 분과위원장 송찬읍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놈이라는데 21세기에 10대 선진국이라는 자칭하면서 아직도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놈들이 만연하다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의힘 연찬의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천만다행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는 이야기하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건폭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우리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 쇠빠지게 일하고 임금 못 받아 윤석열이 말하던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주위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 많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한 달만 임금 늦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보따리 싸고 총 들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노조 우리 기계 조합원 2만여 명이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기계 체불 액수만 지난 설에도 60억이 넘더만은 또 추석을 앞두고 수십억 원이 됩니다. 노조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 미리 지급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보고 안 된 내역들도 무지 많습니다. 아마 수백억 원 좋게 될 것입니다. 건설기계가 종사하는 55만 대가 있답니다. 아마 조합원이 아닌 건설기계 노동자들 체불이 아무래도 1,000억 원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 말로만 하는 것도 수십 건 이상 있습니다. 하도 당하고만 살아온 건설기계 노동자들, 건설기계 임대료에는 분명히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허울 좋은 사업자에 있다고 임금이 아니고 임대료라고 하면서 지들 멋대로 교모의 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일하고 돈 못 받는 이런 개같은 구조 없애고 대금 지급 시스템 민간공사까지 확대해서 임대료 다른 데 못 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심각한 체불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체불 건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되고 나서 첫 지시로 체불임금 청산 총력 대응하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대요. 장관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지시, 립서비스로 대론 어차피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고질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체불해게 달라고 오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19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3천만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는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를 건설사가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제적 체불 건절 방안입니다. 이 제도 영향으로 공공공사에서는 체불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공사는 민간공사가 70%이고 민간공사의 체불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민간공사 체불 건절을 위한 제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하면 당연히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써서 체불당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이번에 건설노조가 조사한 체불당한 100여 개 현장에서도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등의 강요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못할 때는 건설사를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기에 하소연도 하고 여기까지 와서 까불릴 수 있지만 수많은 건설기계 노동자들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지금 시한폭탄입니다. 정말로 윤석열이 얘기하던 거들나지 않게 민심으로 개헌된 22대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제화시켜서 다시는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라면 이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고 건설산업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대료 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체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을 진보당 윤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윤종우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종우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구청장을 재직하던 시절에도 강급공사 체불임금 없는 조례를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제정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훨씬 더 그런 어떤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의 한계를 뛰어넘고 법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 현장에서 땀을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많은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건설 현장 내 전년도 대비 사망자 수의 증가, 부실시공 증가, 그리고 임금 체불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용직인 건설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이란 일반적 노동자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간행적으로 임금이 두 달 이후에나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라도 임금이 체불된다면 건설 노동자들은 3달 동안 수입이 얻게 되고 카드 대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건설 현장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폭염으로 근무를 잠시 중단하였다, 장값, 식대를 제하겠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노동자의 경우 하청 회사가 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 노동자의 경우 2022년 2,924억 8,900만이던 체불액이 2023년에는 4,362억 5,300만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 상반기 체불 금액은 2,476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체불 규모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임대료 및 민원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에 한정하더라도 2021년 약 93억이던 체불 규모가 22년 120억, 23년에는 16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위 센터에 신고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 현장의 체불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발주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민간발주 현장에도 적용하여 임금 항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임의 사용 및 이용을 막겠습니다. 시스템상에서 건설 노동자에게 임금 항목이 직접 지급되게 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대를 금지함으로써 건설기계 종사자의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정안 발의 이외에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체불은 건설계 노동자들의 아픔이 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아픔이 되고 건설 산업 전반을 풀이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언론 종사자들께서 이 건설 현장 체불 실태에 대해서 잘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